며칠 전 아침, 한 친구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나에게는 그의 절실함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에게 하루에 30분씩 운동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운동이라곤 학창시절 체육 시간이 전부였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대학 시절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삶은 크게 바뀌었다. 처음 시작은 간단한 산책이었다. 음악을 들으며 한적한 공원을 걷는 동안 나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었고 머릿속 구름 같던 고민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점차 운동량을 늘려 조깅과 요가를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과 마음은 놀랄 만큼 변했다. 우선 운동으로 인해 체내에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크게 향상되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느꼈던 상쾌한 기분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고 요가를 통해 몰랐던 신체 부위의 유연함과 마음의 차분함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운동은 나의 집중력을 길러주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산책을 하면 머리가 맑아졌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에게 충분한 운동은 건강한 피로감을 가져다 주었고 자연스러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줬다.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처음엔 어려웠다. 비가 오거나 몸이 피곤한 날에는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느껴지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내 스스로 운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그런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줬다.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 그는 그의 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해보겠다고 했고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후 그 친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너 말이 맞았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느꼈던 작은 성취와 기쁨이 그에게도 전해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조언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매우 뿌듯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나의 정신과 몸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두 번째 이야기한때 영양제의 황제로 불리던 오메가3는 현대인에게 필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이 오메가3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에 얽힌 다양한 오해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오메가3는 주로 생선기름,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조류나 견과류, 씨앗류에도 함유되어 있다. 각각의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불리우며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머리에 좋은 기름이라는 말은 여기에 기인한다.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어류를 통해 섭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메가3를 둘러싼 오해 또한 적지 않다.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무조건 많이 섭취하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양소가 그렇듯 과유불급이다.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농도의 오메가3는 오히려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오메가3 보충제에 대한 논란도 있다. 즉, 이런 보충제를 통해 과연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품을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보충제를 통한 흡수는 적정량을 넘기 쉽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진실과 오해는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특정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메가3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방식과 양, 경로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건강의 균형과 개인화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오메가3의 진실과 오해 역시 건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오래된 질문처럼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생활 습관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나 유행보다는 개인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다소 마케팅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과학적이고 영양적인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슈퍼푸드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건강한 식품들 중 일부는 이미 슈퍼푸드로 분류됩니다. 과연 슈퍼푸드는 무엇이며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연에서 건강을 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겨온 특정 식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과학적 배경을 통해 명성을 얻은 식품들이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 씨앗 그리고 해조류 등이 슈퍼푸드에 포함됩니다. 슈퍼푸드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례로 견과류와 씨앗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에너지를 보충하며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퀴노아 같은 고대 곡물은 글루텐이 없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밀가루를 대신할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슈퍼푸드만 섭취한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즉, 다양한 슈퍼푸드를 포함하되 다른 과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슈퍼푸드의 효능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슈퍼푸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에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신적인 안정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로 슈퍼푸드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슈퍼푸드는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슈퍼푸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20대의 젊고 열정적인 직장인 은지였다. 은지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한 피로와 소화 불량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매일 최소 15분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마다 가벼운 조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이킹을 다녀오는데 이 활동이 그녀의 에너지를 급속도로 회복시키는데 매우 유용했다. 두 번째 인물은 40대의 사업가 유민이었다. 유민은 오랜 시간 사업에 집중하느라 건강한 식습관을 무시했다. 잦은 회식과 불규칙한 식사로 지나치게 쌀이 찌고 활력이 저하되었다. 결국 어느 날 체력이 바닥을 쳤고 그날 이후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샐러드나 섬유질이 많은 건강식을 고집하기로 했다. 또한 수시로 물을 마시고 당이 많이 든 음료 대신 녹차나 레몬 워터로 대체하면서 건강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는 60대 초반의 은퇴를 앞둔 교수님의 이야기다.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던 교수님은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하루 10분간의 명상을 시작하자 마음의 평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생각도 더 명확해지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려 깊음도 향상되었다. 네 번째는 30대 후반의 아이 셋을 둔 주부 지영씨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날이 많았다. 하지만 매일 밤 자기 전 고마운 일 3가지를 기록하면서 얻게 된 긍정적인 태도가 그녀를 삶의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 다섯 번째 인물은 50대 중반의 중견 배우였다. 그는 촬영장과 집을 오가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거의 인연이었던 옛 친구들과의 일정을 정기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와 함께 웃고 떠듦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충족은 그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몇 가지 공통된 건강 습관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신체가 적절히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상쾌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무리한 헬스장이 아니라 매일 하는 산책, 요가와 같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 스트레스를 포기하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단계에 있든 이러한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작은 노력의 집합체임을 이 이야기들은 보여준다.